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중국 130명이 넘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네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주로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들이 시진핑 주석 이번 사태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은 미리 준비한 본 주제에 앞서 긴급하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먼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유튜브 오늘도 합니다. 함께 갑시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예, 오늘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 한국 경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부터 먼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전화로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 중국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현재 이제 근데 초기에 중국 정부 대응이 좀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공기의 발달이 가져온 이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교통망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는 뭐 수십 배에 가까운 이제 SOC가 발달을 했고 2003년 사스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박쥐가 퍼나르는 것보다도 이 수백 배의 더 이제 빠른 전파 속도로 이 SOC의 건설이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확산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 발달로 사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SOC 건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감염 환자 수를 늘리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내 사망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중국 경제, 우리 경제에도 이제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크게 봐서는 중국이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소비는 뭐 당장 그 중국이 지금 26일부터 그 도시 내의 이동 그리고 31개 성시 간의 이동 그리고 이제 그 집회 자체를 완전히 이제 올스톱을 시켰습니다. 31개 성시 간의 이동, 도시 이동도 그렇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도시 봉쇄, 교통 봉쇄, 집회 봉쇄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타격은 뭐 이건 불가피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구정 때 이제 휴가 갔다 돌아온 근로자들이 이게 이제 2월 2일까지라고 하지만 뭐 대부분의 도시는 거의 2월 7일까지 그 회사에 복귀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2월 7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그 2월 19일까지 복귀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잠복기가 14일이니까 그 20일부터 이제 춘절 휴가를 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2월 2일이면 한 2주 정도가 되고 거기에 2월 17일 요 정도가 되면 다시 이제 2주가 되는 그래서 잠복기 동안에 이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이제 생산의 차질이 당초에 춘절의 그 생산 차질보다도 의외로
한 2주 정도 더 이제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같으면 아마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공장을 폐쇄까지도 갈 태세거든요. 그럼 공장 폐쇄요? 예.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게 2월 말까지도 이것이 가라앉지 않으면 조업이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략 사스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한 3개월 반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 이제 그 발생 확산기에 한 50% 소비가 감소한다고 보고 뭐 그다음번에 30% 20% 이렇게 보면 아마 이 사태로만 짐작한다고 하면 중국 GDP 한 0.3% 정도가 바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0.3%포인트. 예. 예. 소비에서만. 예. 근데 생산 문제는 좀 다른데 지금 생산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 기업이 다 와서 OEM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기업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애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애플은 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이걸 전부 중국에서 OEM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 차질이 생기면 바로 애플이 타격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그쪽은 후베이성이랑은 다른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지금 그 똑같이 예. 그 작업장을 다 폐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2월 7일까지 그 복귀하지 말라는 거죠. 아, 이게 모든 다국적 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다국적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TV에 뭐 작게는 60%, 많게는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전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이게 순차적으로 이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월 중순 정도 되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이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예. 이 후안시가 이 500만 명의 인구 통제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것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인데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실은 국가 전체를 폐쇄하다시피 한 이유는 예. 2주 동안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전염이 되지 않으면 이 잠복기를 거친 환자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되면 2주만 꼼짝 않고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하면 감염자하고 비감염자가 구분이 되고 분리를 시키겠다. 골라서 예. 이제 격리 수용을 해버리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죠. 아, 이게 그러면 그대로 된다면 2, 3주 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야가 좀 밝아지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 잠복기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2월 2일부터 2월 17일 그래서 20일 구정 연휴 때 휴가를 간 사람들이 이제 2주 그래서 28일 정도 요 기간 사이에 중국이 어떻게 이제 이동 통제를 하냐. 예. 요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확산은 이제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면 세계 무역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우리는 뭐 수출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경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전 세계에서 대중국 수출이 GDP 차지하는 10%가 넘어가는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돈이 가장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지만 한국이 한 3%, 예. 일본이 2%, 뭐 미국이 2%, 독일이 1%.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큰 순서대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것의 사태가 뭐 중국의 사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중간재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고 예. 두 번째로 우리 내수에도 영향이 올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이제 전 세계로 이것이 확산되는 바람에 예. 이 해외 단체 여행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 예. 그래서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7천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1억 7천만 명. 예. 그렇습니다. 단체 여행객이 한 6, 7천만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좀 늘어나다가 다시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이제 컨트롤하는 바람에 이게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요커 특수 예. 이것이 실종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내수에도 영향을 이제 좀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무역 양도 줄어들면은 뭐 수입 관련한 그런 수치 통계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그렇죠. 정도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월은 뭐 불가피하게 그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홍콩 대학의 전염병 역학 통제센터 내 한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정기를 4월쯤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몇 달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여있게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예. 사스하고 같은 이제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이게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예. 이제 열에 약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핵산하고 단백질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단백질이 이제 온도를 받아버리면 열을 받으면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좀 따뜻해지면 나아질라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온도가 높아지면 그 바이러스균이 힘을 못 쓰게 되는데 그 사스 때도 보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이제 발생기였고 4월부터 5월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제 확산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예.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이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7월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는 대략 한 이제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사스의 경우로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기간. 예.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뭐 2월 말, 3월 초. 예. 막 이때가 그 피크가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바이러스는 이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야생동물을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우는 이 자연의 뭐 도리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거꾸로 온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제 하느님이 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세계 경제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과거에 사스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중국이 한 4개월 동안에 공업 생산이 한 6.1% 정도, 한 19.8%에서 한 13.7%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 6% 정도 공업 생산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정도 이펙트가 있었고, 그렇군요. 7월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 추세를 반영해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맥스 예. 아마 생산 차질이 이제 생기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사스 때도 이게 엄청난 공포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 실제 경제에 미친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봤더니 그 발생기, 확산기, 수축기 사이에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치명적으로 그렇게 미친 건 아니라 기간적으로 보면은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그리고 주가든 뭐 산업 생산이든 소비 심리든 대략 한 5%에서 10% 정도의 마이너스 이런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제 특이하게도 현대차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우한에 그 GM의 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공장이 있는 곳 그리고 중국 반도체 공장이 거기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동전의 양면 같은 어떤 또 다른 면은 없습니까? 우한이 이제 과거에 보면 그 신의 혁명의 뭐 이제 그 발생지였고, 예.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거기가 이제 자동차하고 그 전자부품, 광통신 이런 쪽에 이제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그 동풍 자동차라고 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거기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중저가 차량을 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 회사가 거기에 직접적 타격을 받으면 현대차가 수혜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뭐 중국에서 우리 현대차의 판매를 놓고 보면 그런 그 중국의 동풍 자동차 정도의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수혜를 본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 예.
그래서 현대차가 새로운 이제 마케팅 전략, 신제품 등장, 요것이 그 숫자로 실제로 판매량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복일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어떤 이제 테마성, 예.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정도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해야 할 것,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을 좀 나눠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통상 뭐 중국에서 이런 정도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이제 부총리나 상무위원급 정도가 책임자가 돼서 수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엔 아주 특이하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석이 직접 나서서 내가 총지휘를 하겠다. 예, 맞습니다. 뉴스 이런 봤습니다. 정도로 예.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그 위중함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근데 그 위중함이라는 것이 이 확산의 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의 속도를 어떻게 이제 줄이냐는 것은 국가의 행정력인데요. 예.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앞으로 14일에서 28일 정도 여기에 이거 이동 통제를 얼마나 철저히 하냐,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는 그것은 뭐 피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예. 감내하더라도 조기에 종결시키는데 이제 올인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것들을 갖고서 우리로서는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손해는 뭐 불가피하지만 예. 우리가 한 4년 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이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걸 그렇습니다. 친구인데 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오히려 이게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한 사태 터졌을 때 가장 부족한 마스크를 이거를 이제 26일 날 이미 100만 장을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갔는데 예. 그것은 또 뭐 외교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 흥행 고객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그 중국한테 빨리 좀 눈도장을 찍는 것이 유리한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국은 뭐 그렇게 조급해서 뭘 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어제 우리도 100만 장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의미 있는 이 액션들을 하게 되면 뭐 경제적인 손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 시장을 다시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뭐 해야 되지만 예. 또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기회가 아마 그 사이 어려웠던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가 자랑하는 진짜 기자 최경영의 경제쇼. 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개인 투자자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다. 잘못된 투자 방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주식 투자의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업계에서도 이분 강의라면 고개를 끄덕인다고 합니다.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의 저자시죠? 네. 예. 사경인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잘못된 투자 방식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거다. 이때 그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네. 스스로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비유를 되게 많이 드는 게 여러 번 좀 방송이나 다른 데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주식을 쌀 때 사야 되냐? 예. 아니면 주식이 인기 있을 때 사야 되냐? 막 올라갈 때 사야 되냐? 아니면 싸다고 생각할 때 사야 되냐? 생각할 때. 네. 이게 뚝 떨어져 있을 때 네. 사야 되냐? 네. 예. 그 누구는 싼 걸 사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다. 싼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예. 오를 때 인기가 붙을 때 모멘텀 있는 걸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호랑이 하거든요. 등에 올라타라 뭐 예, 이런 그렇죠. 이야기 하죠. 예. 예. 아니면 팔 때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지금 8,000원까지 20%가 빠진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소위 말하는 물을 타야 되냐? 아니면 그러니까 물을 타서 더 살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냐? 그게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대개는 감으로 하거나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야 그거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냥 물타기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 뭘 착각하시냐면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본다고 책을 막 보는데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어떤 사람 책에는 야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파는 게 아니다. 네. 너 팔려면 주가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지. 떨어진 다음에 이제 팔면 뭐하냐. 네. 어제 만약에 좀 팔았으면 오늘 다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는 게 아니다. 예. 라고 얘기하는데 또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식에서 생명은 무조건 손절이다. 예.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예. 근데 평생 손절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뭐 일반인들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막 유명한 투자자들 전 세계에서 그렇죠. 투자를 제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제시 리버모어나 아니 전 세계로 맞습니다. 유명한 피셔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처음에는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하라고 하네? 손절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손절했는데 오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화나죠. 화나서 야씨 어제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래서 예. 저 손절하라고 했던 제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번에 떨어질 때는 오히려 물을 타는 거죠. 그랬다 더 떨어져.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예. 야, 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제 말도 들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주식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닌가 봐. 아 이게 다 운이다. 운이고 예.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책 보고 해봤는데 야 다 안 돼. 그러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남들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그렇지. 그게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지금까지 솔깃한 정보. 예. 주식으로 다 돈을 번 것들은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개미 털어먹은 기관이거나 이렇게 막상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다른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약간 뭐 그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자체를 막 부정해버리는 그렇죠.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그러니까 이 투자랑 트레이딩이 다르다는 걸 구분을 못 하세요. 맞습니다. 시장에 보면 투자를 예. 하는 영역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매매. 예. 예. 그래서 사고 파는 거. 이 둘이 다른 거고 그 투자자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는데 투자자가 하는 얘기랑 트레이더가 하는 얘기가 되게 달라요. 맞습니다. 예. 투자자가 쓴 책하고 트레이더가 쓴 책이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예. 트레이더들은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그렇죠. 많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투자자는 쉽게 말하면 투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가 네. 치킨집을 차린다. 근데 걔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 돈 1억은 있는데 추가로 예. 1억이 부족하다. 예. 혹시 친구야 네가 좀 투자해 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때 투자라는 건 제가 제 돈 1억을 이 친구한테 사업에다 집어 넣고 공동 투자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2억 가지고 돈을 벌면 나중에 나는 뭘 받겠다? 거기서 나온 이익을 너랑 나랑 반씩 나누자. 이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 배당입니다. 배당.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돈을 기업에 주고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걸 배당으로 가져가는 이게 사실 본질적인 투자인데.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내가 저 치킨집의 절반이 내 몫이니까 그럼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투자를 할 때는 저게 치킨이 하루에 얼마나 팔릴지 그렇죠. 매출이 얼마 나오고 원가 얼마 나갈지 그렇죠. 그래서 뭐 계산해보고 두드려 봤더니 야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이 나오는데 비용 빼고 했더니 200 남네? 예. 그럼 얘랑 나랑 100씩 나눠가질 수 있겠구나. 1년에 1,200이면 오야 12%? 이게 괜찮은데? 예.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투자고요. 그렇죠. 근데 트레이딩은 뭐냐면 예. 트레이더들의 관점은 그거예요. 야 네가 상장 주식을 살 때는 투자가 아니야. 너 삼성전자 주식 6만 원 주고 오늘 6만 원 주고 사면 예. 그게 삼성전자의 돈이 가냐는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가 사는 주식 예. 그 6만 원은 네 앞 사람 먼저 삼성전자 들고 있던 사람한테 6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예. 너는 결국 뭐 할 거냐면 그 다음 사람, 네 뒷사람한테 거기다가 웃돈 얹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결국 네가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매매다. 싸게 사가지고 다음 예. 사람한테 마진 붙여서 파는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살려고 하는지 앞으로 이 종목이 인기가 올라갈 건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려고 줄 서 있는 수급이나 아니면 차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 또는 패션이나 예. 또는 테마나 그렇죠. 모멘텀이나 예. 이런 것들 어떤 주식이 인기를 끌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그 시장 안에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기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기업이 아니라 트레이더들은 나는 금을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차트만 있고 수급만 볼 수 있으면 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트레이더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뭐가 관심이냐면 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은 사람들의 수급 차트 심리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가 맞냐 트레이딩이 맞냐 예.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아요. 둘 다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맞다. 투자자도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예. 또 트레이더들도 전문 트레이더들 돈을 잘 봅니다. 잘 버는 사람들도 있죠. 예, 예. 트레이더들도 돈을 버는데 예. 제가 보기엔 누가 왜 둘 다 돈을 버냐면 시장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나 트레이더가 아니라 제가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주식 하신다고 하시면 투자하시냐고 트레이딩 하시냐고. 근데 투자자냐, 본인이 트레이더냐. 뭘 하는지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막 공익 기부자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얘기로 약간 호구가 예. 되는 거죠. 호구님 오셨습니까? 또 이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예. 자기가 하는 게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예. 하다 보니까 야 주식시장 그러니까 투자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투자자는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과 예. 현재 이 회사의 주가를 비교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싸면 그렇죠. 낮으면 싸다고 생각해서 사고 예. 반대로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비싸지면 팔고 예.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투자고요. 회계사님은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네. 책에 쓰여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투자네요. 예, 맞습니다. 트레이딩이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필요도 없는 책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쓰지도 않은 책이거든요. 그렇죠. 트레이더는 뭘 보냐면 예. 사실은 기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회사를 살려고 하냐 인기를 끌 거냐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수급을 보고 차트를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 되냐. 그렇죠. 뭐 이런 거. 이번에 예.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유행하면 어떤 종목이 인기를 그렇죠. 끌 거야. 저거 만드는 회사 이 방독면 만드는 회사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테마가 돼서 예. 사람들이 쫙 몰려들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덤벼들어 가지고 예. 트레이딩을 하는데 먹고 빠지겠다. 그렇죠. 예. 트레이더는 짧게 먹고 빠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전에 네가 생각했던 가격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가치는 그대로인데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더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물타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요. 그게. 근데 트레이더는 뭐냐면 물타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사실 물타라는 예. 얘기는 아니고 떨어졌다고 파는 게 아니다. 손절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야, 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네가 생각해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지금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빨리 손 털고 나와라. 손절을 해라. 이건 네가 지금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네가 들어간 거니까 빨리 털고 나와라. 그래서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물타는 게 맞고 예. 트레이더는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우왕좌왕. 때는 손절했다가 예? 어쩔 때는 그냥 물 탔다가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제가 보니까 뭐냐면요. 그 자기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물려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죠. 어떻게 예.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왜 떨어지지? 더 떨어질까 오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방송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남의 의견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게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자로서 접근할 거냐 나는 트레이딩의 길을 걸을 거냐.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트레이딩이 예. 훨씬 어렵고 그건 자기 훨씬 일을 전문적인- 하면서 그렇죠. 계속 차트를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거의 전업으로 덤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렇죠. 되게 불리한 환경인데 예. 근데 제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투자를 할 거면 그럼 내가 투자하는 그 대상 아까 말한 닭이 몇 발이 팔리고 이익이 얼마나 날 거냐 예. 그걸 보기 위해서 닭집들의 재무제표를 그래서 봐야 재무제표를 봐라.
그렇죠. 그래서 예. 투자할 때 재무제표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렇죠. 기본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이익을 낸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서 예. 차트를 봐요. 음. 그러니까 차트는 트레이더들의 무기인데 예.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을 하게 쓰는 무기인데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차트를 보는 거죠. 그렇죠. 뭘 예. 하는지 모르는 거고 그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서면 트레이딩은 약간 제로섬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예. 돈을 벌면 누가 잃어야 되고 홀짝 게임이기도 합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이 진짜 예. 전문 트레이더들이 수억 수십억씩 벌거든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예. 수억 수십억씩 누가 와서 이뤄주는 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사례 해가지고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예.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아무것도 못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트 보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고 이렇게 또 팔고 막 그 자기가 예측 가능한 대로 행동을 해주는 것들이 예. 너무 좋은데 거기 가셔서 소위 말하는 호구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대로 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또 눈속임식 차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 차트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무기는 투자를 할 거면 원래 주무기는 재무제표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건 부가돼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건데 네. 시간이 또 15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무제표를 보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다. 필수 조건이다. 예. 근데 보는 게 쉽습니까? 일반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게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냐면요. 어렵다 생각을 하세요. 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재무제표를 공부한다, 회계를 공부한다고 하시면 뭘 공부하냐면 그 회계사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을 공부하거든요. 예. 그거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사실 예. 제일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CPA 게 볼 것도 아니면. 예. 그 말씀하세요. 너 재무제표 볼 줄을 아냐라고 하면서 예. 차변 대변이 뭔지는 아냐. 아, 예. 복식부기는 아냐. 이 얘기를 예. 하시거든요.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복식부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리를 펼치시냐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야지 예. 그래야지 네가 읽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예. 아니 운전면허를 배우러 가가지고 차를 운전하려면 예. 용접을 알아야 되냐고. 용접을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 예.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지 네가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예.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는 운전면허 따러 갔더니 야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네가 운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1교시는 용접이야.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재무제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차변대변 복식부기를 공부해요. 누구나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이제 2급 면허증 정도만 따면 다 운전을 할 수 네.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운전을 예. 하려고 하면 운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도 재무제표도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그 만들어진 원리를 자꾸 공부하시다 보니까 차변대변 공부하고 뭐 개정 과목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그냥 필요는 운전만 없다.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어떤 기계장치나 어떤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매출이 얼마 나오고 이익이 얼마 남더라. 예. 야, 돈 잘 벌고 그렇게 번 돈 배당 잘 해주네. 이 정도만 판단해도 될 걸. 어떤 개정 과목에 대해서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서 이것만은 꼭 봐봐라. 네. 라는 것들을 한 서너 개 정도는 좀 꼽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품 문자가 좀 많이 와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선님, 완전 제 이야기네요. 제가 뭣도 모르고 옵션 매도 쳐서 소형 아파트 한 채 날리고 러시아 펀드로 4분의 1 토막에 환매. 망하려면 이렇게 해라. 영선님, 축하드릴 수는 없고. 예. 정말 우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4분 하다님은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싸고 내가 팔 때가 제일 싸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임패님은 싼 거 샀는데 안 올라요. 이런 또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중소형주는 사실은 또 기관 투자자나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흙 속에 진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도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네. 황정현님, 그래서 1년 동안 매매를 쉬고 있지요. 나의 깨방정 매매 버릇을 고치려고. 하이닉스 5만 원으로 떨어지면 살려고 했더니 왜 10만 원 가냐고요.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본인의 투자 습성을 잘 모르시고 이제 매매를 쉽게 계속 하시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 또 속보가 와 있군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속보는 좀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우한 귀국 국민들에 관해서 임시 생활시설,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 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 인재개발원 아산에 있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진천에 있고요. 이 두 개소를 지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한에서 오시는 우리 교민들 해당됩니다. 일단 재무제표 이것만 꼭 봐라. 3개만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될 게 있고 네. 막 사실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위험한 종목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처음에 챙기는 건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종목은 피해라. 처음에 어떤 회사가 좋은지 진짜 막 숨겨진 우량주를 이렇게 일반인들이 찾아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애널리스트들도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우량주인데 숨어 있을까? 숨겨진 우량주를 찾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뭘 찾는 게 좋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누가 좋다고 해서 듣거나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네. 이 회사 좋대 아니면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들어봤는데 제 말이 맞겠더라. 그렇게 되면 뭘 체크를 해보시냐면 위험한 건 없냐. 먼저 예. 위험 요소를 체크를 해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래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냐면 올인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인. 예. 예. 상장 폐지를 당한다거나 관리 종목 들어간다거나 예.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뭐 기다릴 수가 없이 그냥 거기서 모든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전액을 투자하면은 나중에 좋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도 돈을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위험하지 않냐. 혹시 저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 얘기만 들어보면 분명히 다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미래 비전이 어떤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얘기해 주지 않은 나쁜 점은 없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예. 그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분석하는 게 어렵다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감사 의견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감사 의견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망한다고 들고 오면 감사 의견은 이 회사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나가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 예.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야 나는 재무제표 봤는데 저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적정을 냈어. 그래서 야 괜찮은 회사라고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냐. 예.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막 이러는데 감사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 회사가 들고 온 재무제표랑 이 회사가 일치한다. 이 숫자는 맞는다. 10억 벌면 좋은 회사, 뭐 5억 벌면 나쁜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10억 벌었다고 왔는데 10억 벌었다. 5억 벌었다고 갔는데 5억 벌었다. 제대로 신고한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망한다고 재무제표 들고 왔는데 망할 것 같다. 예. 그럼 적정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적정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군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적정이라는 건 이 예. 재무제표가 이 회사의 상태랑 일치한다는 거지 회사가 좋은 회사다 투자해도 되는 회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대신에 감사 입장에서 되게 찝찝하잖아요. 이거 망할 그렇죠. 것 같은 회사를 적정을 주는 게. 예. 그래서 뭐라고 적어놓냐면 감사 보고서 맨 앞에 감사 의견이라고 있는데 감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예. 감사 의견에다가 적정인데 예. 거기서 의견에서 끝나지 않고 특기사항 아니면 강조사항이라고 하는 걸 적어놔요. 특기사항, 강조사항. 예. 예. 그래서 감사 의견은 적정이지만 예. 이 회사는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 기업을 계속 운영할 거라고 계속 경영할 거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이 회사는 불확실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상장사 1년에 2,000개 중에서 100개 가까이 적혀요. 2,000개 중에서 100개나 예. 이 감사 보고서는 어디서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 그 되게 잘 돼 있는데요. 전자공시라고 해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전자공시 흔히 말할 때 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트라고 합니다. 예. DART. 예. 예. 또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회사 이름 쳐가지고 사업보고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DART.fss.or.kr.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셔서 회사 이름을 쳐보시면 매출액 뭐 보통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렇죠. 상장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관 기업들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회사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용법이 어려우시면요. 다트에 또 친절하게 오른쪽에 메뉴에 이용자 가이드라고 해서 뭐 누르고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까지 가이드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친절하게.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첨부된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 감사 의견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쭉 읽어보면 적정한데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애들 일단 피하세요. 일단 그런 감사 의견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읽어보고 위험한 기업은 피해라. 근데 감사 의견 보고서에 그렇게 위험하다. 아까 2,0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는 그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제 간당간당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몇 가지도 볼 지표들이 있는데 예. 우리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나 상장 폐지되는 게 사실 처음에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잡주에 누가 투자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될 것 같은 회사들이 그걸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 되기 전에 떠넘기려고 일반 주주들한테 개미들한테 떠넘기려고 호재를 흘려요. 자꾸. 네. 뭔가 우리가 이번에 어디를 합병해가지고 아니면 뭐 제3자 유중으로 막 누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쟤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 회사 샀겠어? 그렇죠. 제3자 누가 좀 유명한 애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서 들어왔더라. 그럼 뭔가 있겠지. 얘는 내부자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왔겠지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다가 상폐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 종목 들어가나 상장 폐지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4년 연속 영업 손실 나면 코스닥 기업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간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관리 종목 2월달, 3월달에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갈 텐데 가장 많이 걸려서 들어가는 게 그 조건에 걸려서 들어갑니다. 근데 4년 연속 영업 손실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간 걸 피하고 싶으면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4년 만에 영업 손실, 4년 영업 손실이 한 번에 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영업 손실이 난 기업들은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지난 3년 동안 영업 손실이 났던 코스닥 종목이 두 자릿수가 있거든요. 두 자릿수. 걔네들을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때 흔히들 그 얘기를 하세요. 뭐 부채 비율 높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 뭐 유동 비율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은행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돈 못 받을까 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사실은 재무제표를 가장 많이 보는 건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내가 빌려준 돈,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는 2,000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60만 개 넘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이 상장은 안 돼서 투자자는 없지만 은행 가서 돈은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 보기 좋으라고 재무제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망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면 저 기계라도 받아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뭐 유동 비율 아니면 부채 비율 이렇게 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상황이 되면 투자자 몫은 이미 다 주식은 휴지가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나라 관리 종목 들어갈 요건 중에 부채 비율이 뭐 1000% 이상이면 관리 종목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 들어간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보는 것보다 부채 비율도 좋지만 부채 비율 보는 것보다 그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에 해당할 요건들을 그것들을 먼저 챙겨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 이야기하셨고 거기에 감사 의견,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3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면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예전에 책을 썼을 때는 원래 책 제목이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였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모른 채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모르고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책 제목을 바꿀까 고민했던 게 옛날에는 진짜 모르면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괜히 들어갔다 손해를 보실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금리가 1%로 떨어지고 이제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재무제표 그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아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현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김미선님, 재무제표 보고 주식 투자한다고 한들 분식 회계도 재벌은 처벌 안 해서 주식은 그냥 안 하게 돼요. 이게 마치 이제 이런 게 그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조작을 하거나 횡령을 하는 이런 경제 사범들은 일종의 우물에다가 독을 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물을 다 같이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